지난 주말에 방송을 마치던 참에 아주 그냥 분노스러운 속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 깜짝 놀랐죠. 초짜들이 정말 대책 없는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아마 전 국민이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현기님이 진짜. 마음에 화가 가득한 주말이었다. 진짜 주말 내내 짜증이 나가지고 뉴스도 보기 싫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더더욱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아, 이놈들의 배우가 누굴까? 과연 배우가 드러날까? 역시 드러나더군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웃는 낯으로 다가와서 등 돌린 사이에 등에 칼 꼽는 애들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 저도 문화라님 팬이에요 하시던 분들이 한 방만 꽂는 게 아니야. 아주 수십 방을 네. 사람 죽을 때까지 쑤시더만. 그렇군요. 나쁜 새끼들이 꼭 칼을 꽂으면 얼른 빼야 되는데 꽂아서 돌려요 이게. 네. 잔인한 새끼. 왜냐하면 그 짓거리를 해놓고 하는 짓거리들이 초선 오족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수없이 많은 분석이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얘네들이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당 대표의 어떤 기존의 자기네 파들 이른바 수박파들의 득세를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전에는 사실 숨기려는 성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수박 우두머리가 대놓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애들도 굳이 숨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우두머리가 시켰겠지. 야, 숨기지 마. 이제 대놓고 해.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애초에 뽑혀올 때부터 전략 전술이 없었고요. 그렇죠. 국민의 분노가 말 그대로 꼭대기에 차 있는 상황에서 흔히 그렇잖아. 의사협회 때도 그렇고 대가리들은 지선에 피 안 묻히거든. 원래 대가리들 피 안 묻히지. 그런 이 상황 하에서 지금에 있는 일종의 혁신 또는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이른바 도정환 비대위를 흔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오후에 이런 뉴스를 던졌다. 이걸 이슈로 삼아가지고 언론이 주말 내내 이걸 씹어주길 바랬는데 의외로 엄청난 역풍을 쳐맞은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마담으로 보여줬던 오영환 전 소방관이자 현 방화범. 네. 오영환 적절하네요. 네. 네. 오영환 같은 경우에는 집 모든 SNS를 끊고 이 당내 사무실의 전화와 개인 계정을 모두 끊어버린 상태에서 잠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쫄본 거지. 시켜서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림도 못할 놈이었던 거야, 애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지? 배포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게. 배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주제에 그렇게 얼굴 디밀고 나왔던 거야? 왜? 니들 거기서 다 보호해 준다고 하디? 응?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세서 쫄았냐? 네. 예.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의견은 일단 이와 관련된 담화와 내용 정리는 이소영이 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 김앤장 출신의 환경 변호사라고 영입이 되었지만 네. 환경. 네, 환경 분야에 대한 아무 전문 지식이 없었던. 네. 김현장 출신인데 환경 전문가면 저쪽 아니에요? 아니 뭐 저쪽이라기보다도 김앤장 안에서도 파격적으로 아닌가? 얘네 명함에 환경이라고 명함을 안 파줬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네. 상황에서 이제 어찌 됐거나 꿀 환경 빨다가 전문가. 환경은 내가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실천도 많이 하고 환경 있는데. 전문 변호사라고 들어왔는데 환경을 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동안 주댕이를 쳐 닫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 그 배후에 김혜영 최고위원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저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이제 연관관계가 드러났죠. 그 분이 최고위원인 것도 저는 사실 좀 웃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주도하면서 주둥이를 털고 있는 조응천과 노웅래 그리고
박용진도 박용진. 털더만 네.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박용진 아직 안 나갔어? 나는 깜짝 그 새끼 놀랐어요. 대권 선언하고 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었어?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이소영한테 네가 변호사니까 이러이러한 핵심 내용을 갖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분기 탱천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마치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불을 질리는 내용을 썼고요. 여기 관련해서 장경태는 조국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추미애 관련된 장관 관련된 부분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변명을 치고 있지만 아무튼 젖도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장철민, 전용기까지 이 5명이 주말 내내 민주당 지지자들의 맹폭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역풍을 맞아서 완전 비대위가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표위원은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내부 운영위원회 뽑기로 한 거를 네.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뽑겠다. 바꿨습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네. 규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사실 굉장히 주장을 했던 부분인 거죠. 예, 우리끼리만 뽑지 마라. 근데 뭐 당원들이 뽑게 저기 해라. 원래 그게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럼 지금 돈 안 되나? 예. 지금 하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이 받고 이래가지고 한 거를 좀 달래보려고 사실은 원래 그렇게 당원들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네끼리 실시 뭐 하면 뭐해? 뭐하러 당원 뭐를 모집하나? 그리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레기들이 바로 지네들이 갈라치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민주당 때려서 고쳐가지고 쓰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탈당을 해? 그것 때문에 탈당했다고? 아우 진짜 민주당 지지자인 줄 깜빡 속을 뻔. 그래서 얘네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조국을 털고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상도에 어긋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양아치야. 니들 이거는 진짜 양아치야. 공천받기 이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음해가 있었고 그 음해로 통한 개혁 의지를 통해서 니들이 그나마 말도 안 되는 공천을 묻지마 공천을 받아준 거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니들을 뽑아준 건데 그렇죠. 정작 초선 의원으로 지난 1년 가까이로 주둥이를 딱 갖고 있다가 꿀 빨다가 씨. 지금 같은 사안이 생기자마자 나와서 니들이 뭘 했다고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냐고. 다들 백마병 걸렸나 봐요. 여러분, 공주가 환호하는 건 백마를 타고 있는 왕자를 보고 환호를 한 거지. 백마를 보고 환호한 게 아닌데 이 백마는 저보고 공주가 하는 줄 알고. 나를 보고. 다들 백마병이야. 정신 챙겨야 돼요. 예. 그래서 이소영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하면 심지어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오직하면 JTBC 출연했을 때 앵커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그러면 조국 장관 때문에 결국 뽑힌 사람 아니냐? 총선 승리 그것 때문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국민들의 오판이었다고. 누구 뭐? 오빠냐? 잠깐. 조국 장관하고 검찰 개혁을 같이 보는 국민들의 오판이었다고 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이소영이가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얘네들이 한 얘기, 자, 지금 있는 모든 패배 원인은 기존의 문파와 청와대와 그리고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편파의 문제임이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할 말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한 말이 뭐냐? 문파들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지네들이 뭐. 또 헤쳐먹을 수 있도록 자 새롭게 편성되는 지도부 안에 문파들은 나오지 말라는 거지.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유 지금 이거 원래 이 얘기를 이낙연이나 그냥 대놓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분할 책동이 아닙니다. 저희는 민주당은 올바르게 가는 방향을 선언하자고 지금 우리 얘기해야죠. 도종환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낙연을 비롯한 김진표. 지금의 당 개혁을 막아왔고 지금의 민주당의 희말이 없는 모습을 연출해왔고 유지해왔던 이 인간들이 자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2개월 만에 말아먹고 나서 지금 그 핑계를 빌미로 다시금 지들이 공작질을 해갖고 이 당을 휘어잡겠다고 하는 짓거리들을 직접 말을 못하니까 하수인을 통해서 꺼내놓고 커봐 당내 소장파들의 의견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다 물러나자라고 해놓고 지네 이중대들을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다음 대선과 총선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민주당은 게시판에서 그 낙엽도 이낙연을 비롯해가지고 쉴드 치는 댓글 엄청 도배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는 그 행태를 이미 국회에서 다 겪었다니까요. 대환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질이 이루어지고 선동질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 거기에 지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지시면 안 돼요. 그쪽은 훨씬 더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제발 인별그램에 인이 연이 띄우지 말라고,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진짜 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SNS상에 무작위로 추출되는 왜 그 딱 화면에 그런 것들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냐? 아, 쟤들이 작업질을 또 시작했구나. 그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낙연은 대놓고 김종인하고의 지난 30년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게 다시 협치란 얘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의 짐에서 나온 김종인과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제3지대 안에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도 보수당의 탄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림들을 계속 쏟아져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180석의 민주당을 쪼개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가세하고 여기에 행동대장으로 나가는 초선이요. 야, 난 진짜 우리 방화범 영환이는 그나마 착해. 착해요. 겁이 많아갖고 쫄아가지고. 불 보고 도망갔어. 그래서 쫄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소영은 용감하네. 그칠 줄을 모르네,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남편이 검사여서 그런 건가요? 남편이 검사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 게시판 글들에 화가 나더라도 게시판을 외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여시제라는 얘기 쓰시고 이낙연 아웃이라고 쓰시고 초선 오적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제목으로 쓰셔가지고 하루에 하나라도 계속 올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개싸움이다. 네. 이거 포기하는 사람 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쪽이 조직적으로 막 올리는 것 같으니까 저쪽이 훨씬 새가 클 것 같죠.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부에서 사실은 그 새가 크지 않아요. 몇명 근데 워낙 악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약간 사람들이 기함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자. 그리고 원래 민주당의 뜻을 잘 이어가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같은 당원들이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이 계속 대응하셔야 돼요. 가만 놔두다가는 이미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민주당 그 게시판 자체가 가만 놔둬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싸우기 싫고 더러운 꼴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떠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차지한 애들은 또 거기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돌립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맞아요. 사람들을.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인적 개편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그걸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또 다른 암초를 여론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경질설이 나들고 있는 건 확정은 아니에요. 경질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아지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 정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자체가 완전히 틀을 바꿔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이철이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수작을 하고 있는, 이거는 전해철이 간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거리예요. 그렇죠. 더 지금 위험한 중앙일보에서 방금 단독이 났습니다. 이게 왜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냐고. 왜 중앙일보 어떻게 알았대? 왜 중앙일보가 모든 걸 다 알죠, 미리?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중앙일보가 모든 걸 미리 다 알죠? 여시제가 뭐냐고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시제가 삼성이 잡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임이죠. 근데 사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많이 포섭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안에 어떤 그 하마평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밑에서 검사하는 과정에 이철이 이력서가 끼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이력서를 놓고 벌써 내정이라고 단독을 던지는 것 자체는 이거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론으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놈들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밀어 넣으려고 하는 심정이거든요.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철이라니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철이는 아니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 수박들의 준동이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이철이 같은 자들을 밀어넣어서 레임덕 상황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민주당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개혁의 동력을 무너뜨려서 다음 대선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현과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난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전애들이 전부 다 카바를 쳐서 덮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국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나 지금에 있는 상황이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총선을 못 이겨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그럼 니들 뭐 했냐 그러면? 그때? 그럼 윤석열이 잘했다고 박수나 치지 그러면. 어? 아니 어떻게 지금 와서 조국 장관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철이가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가님. 여러분, 임진왜란을 앞두고 임진왜란에 지금 명량은 너무 불리했으니까 어제 한산대첩 같은 거를 지금 지휘하기 위해서 모든 전군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치고 있는데 외놈의 간자를 불러다가 중간에 총사령관이나 부함장을 시키면 그 함대가 제대로 된 전열을 갖고 끌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 그만두고 난 이후에 노영민 체제 이후에 들어선 다음부터 인사 문제를 비롯한 당정 관계, 정책 문제 뭐 하나 대통령 혼자만 솔로로 뛰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는 그런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내부에 관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대신해서 중동 특사로도 다녀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 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 안에서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같이 호응해서 그거와 같이 일했던 멤버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철이는 더한 놈이에요. 이철이는 여러분 있잖아요. 포털에 이철이라고 치시고 그분이 인터뷰한 뉴스 기사 하나만 보셔도 이 사람 뭐지? 라는 물음표가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철이라고 치시고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하나만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못 믿을 놈이 내가 딱 나옵니다. 이철이는 가관이네. 김한길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안철수 꼬붕이에요. 네? 지금 이게 들여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과거에 명박이들의 아바타들이 전부 부활해가지고 지금의 여야의 권력의 중추로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선조 원균팀이 이순신 죽이려는 꼴인가요? 역시 역사를 아시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언제는 그 사람 응원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도 민주당은 달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 나쁜 짓을 할까요? 라고 여러분 헷갈리시고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진짜 명료하게 사실은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점검할 때도 저는 기준이 딱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또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말인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철이는 정치 꼴 보기 싫다 문재인 정부에 욕을 하고 나간 인사예요. 그렇죠. 침 뱉고 나갔죠. 네? 그런 인사를 지금 정무수석이라. 정무수석이라니요.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예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천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정무수석이. 사실 과거로
과거로 따지자 그러면 2조 좌랑 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만약 이 자리에 이철이를 앉히게 되면 그동안 숨어 있었던 김한길계를 비롯한 안철수계 온갖 수박들이 정부의 모든 여직을 차지할 거고 남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레임덕을 방조해내기 위한 그 위험한 목적으로 해서 이철이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챙깁시다, 진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총리를 왜 갑니까? 김영춘으로 뭐 총리를 교체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정세균 총무에 대한 경질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정세균 총리가 대권 후보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사퇴한다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총리 김영춘에 정무수석 이철이라고 하는 기사를 띄우고 마치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현상처럼 바라보고 있냐고.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되면 끔찍하네요. 이거는 와 이거는 끔찍한데? 이건 멀뚱하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뭐 단순하게 20만, 200만 청원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만 지금 있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만들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180점 민주당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까? 누가 나서서 여기에 누가 깃발을 들고 누가 지금 있는 상황의 개혁을 완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총동원해야지 우리도. 유시민 장관, 전 장관이죠. 또는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제야에 지금 죄인인 것처럼 가만히 입을 닫고 자중하고 있었던 모든 인사들이 일어나고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문제에 강력하게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라고 요구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을 어떻게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왕좌왕 하시잖아요. 민주당에 가셔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당원 게시판만이라도 여러분이 되찾아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아니 당원들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돼요. 의원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보세요. 당원 게시판에 지금 글 올라온 거 보세요. 그렇지. 다 초선 잘했다고 얘기하고 이낙연 지켜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의원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들은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니 당원 게시판을 보라고 게시판을 보라고. 근데 사실 그 게시판은 그 몇 명한테 장악당해가지고 조작질에 지금 놀아나고 있지만 그들은 그거를 너무 좋은 명분으로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집 나가는 우리 언론, 토착 외국 언론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가져다가 아니 한국에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용해 먹고 다시 그 조작 언론들이 아유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 이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민주당 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민주당 당원이시면은 진짜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 수박들 깨부순다라는 책임감으로 글을 쓰셔가지고 게시판 자체를 찾아와서 우리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의원들에게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아무튼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이런 폭탄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변절 그리고 이 커밍아웃에 정말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정치 더럽다고 외면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바로 저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희화화된 말 유행했잖아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 꽂는 행위였습니다. 그거 주도한 게 누굽니까? 언론들이죠. 그거 주도한 게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어느새 물들어갔어요. 뒤에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알고 진정성을 알고 많은 분들 땅을 치면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고 두고두고 그게 가슴에 한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온 언론이 온 나라가 심지어 자신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아대는데도 그 와중에 원칙 지키면서 끝까지 언론 개혁을 외쳤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얘기했던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혼자서 외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뿌려진 씨앗이 지금 와서 싹트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싹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무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노무현의 시대에 저 수박들이 준동이 웬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그 정도로 저쪽의 생명력은 너무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저 또라이 같은 짓을 우리도 같이 맞서야 돼요. 근데 그런 심리가 노무현을 외롭게 했고 노무현을 혼자 외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더러워도 더러워. 그래, 그러면 그 더러운 거 우리가 깨끗하게 바꿔줄게. 맞서셔야 돼요.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고요. 피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죽어도 싫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잃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외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똑바르게 간언할 수 있고 대통령을 진짜 돕고자 하는 인사가 한 명만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인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이철이 사실상 확정, 뭐 방송 정리 수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들이 이미 방송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하마평이 돌기도 이전에 이 선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선거가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결정을 막아야 된다고 봐지고요. 도종환 비대위원 체제들도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지금 바쁘시겠지만 그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처리는 안 됩니다. 우리 당에 침 뱉고 나간 인물을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인사를 좌지할 수 있는 인물에 앉힌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어떤 놈이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백지화시키고 제대로 된 사람 뽑아서 지금 남은 1년이라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와 분노 그리고 지금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정보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왜냐면 허탈하네요. 왜냐면 왜 이 시국에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주말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요. 조국이 그렇게 무서운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쪽에서 판단 내리기에 조국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낙점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국이 들어올까요? 조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정치인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렇죠. 청렴 결백은 일단 기본이고요. 인품과 학적인 면에서도 어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캐리어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강남 좌표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웠던 선량한 양심을 대변할 수 있고 지금의 중도 내지는 보수파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투쟁가도 아니고 학자 출신이며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네들 영입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다가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왜? 조국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네들이 쌓아놓고 있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오세훈과 박영춘이 온갖 법적인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당선이 돼 있는 이 시점에 박형준. 네, 누구라 그랬는데? 박형준이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시장에 당선된 이 시점에 조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부각되게 되면 자기들이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지금 조국을 혹시라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제거 들어가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조국이라는 인물인 거죠. 왜?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추악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 같은, 숨길 수 없는 거울 같은 사람이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정치판에 또는 언론 지상을 통해서 언급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묻어버리려고 할 때 언론이 하던 행태랑 비교해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그 조국 장관 관련한 그 트위터랑 몇 가지 그걸 뒤져보다가 참 그 충격적인 그 어떤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한 짧은 테이프를 보았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해머로 뒷머리를 만든 느낌이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접착제와 같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대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생기고 빈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층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모와 형제도 싸울 수 있고 세대와 세대도 싸울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사회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결속력 있는 힘은 정의라는 겁니다. 불법을 하고 잘못을 한 자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의라는 논리가 존재하면 사회는 봉합될 수 있어요. 왜? 부자들도 불법을 두려워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도 정의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니까. 이번 선거와 지금 민주당의 실패는요. 사실상 이 정의가 실종된 세상이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고 따라서 지금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선거고 뭐 민주주의고 다 필요 없어. 정의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거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만 올바르게 세워져도 지금 있는 이 분열과 혼란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롭기가 쉬운데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180석에 우리의 민주당이 있는데 왜 정의 실현 하나가 안 돼서 오세훈을 감옥에 못 보내고 박형준을 감옥에 못 보내는 그리고 지금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언론을 저대로 두고 봐야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두려운 겁니다, 저들은. 그래서 초선 의원들을 시켜서 조국을 어떻게든 못 일어서도록 그 뚜껑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저쪽이 지금 저는 참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쪽은 그 여시제 뭐 수십 년간 그 정치판을 쥐락펴락 해왔던 근데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쥐락펴락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점.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 인정.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 시점으로 완전히 그 이전하고는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시제가 예전에 해왔던 그 수준으로 우리를 안일하게 대했다가는 역풍 맞는다. 100%. 그러니까 성의도 없고 애들이 왜 수십 년간 너무 쉽게 해왔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냐? 네, 어리석은 우리들이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놨거든요. 그리고 소수만이
목숨 바쳐서 민주화를 외치게 만들었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쉽게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손에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국민을 딱 그 정도 수십 년 전에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들의 패착이 바로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람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내야죠.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인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게 될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을 내었는지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